안녕하세요. 전 김준환 TV입니다.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두 분의 참 어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한 분은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고 한 분은 장기려 박사라고 이렇게 두 분입니다. 장기려 박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알려져서 자료가 많은데 우리 전영창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별로 자료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아쉽긴 한데 일단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, 어,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. 그,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, 미국에 그게 무슨 학교 기숙사인지 아니면은 뭐 하숙집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, 그 당시에는 뭐 하숙집이라는 게 소문이 많이 돌았었는데, 미국은 워낙 기숙사 많으니까. 그 중동에 전쟁이 났는데, 그뭐 하숙집 칩시다. 그 하숙집에 뭐 중동의 학생들도 있었고, 저기 이스라엘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대요. 근데 전쟁이 났다는 소리가 나니까 그 중동에서 온 이게 아랍 쪽의 애들하고 이스라엘 애들이 다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. 사라졌는데 그래,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라지기는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. 중동에서 그 말하자면 아랍에서 온 애들은 그 자기들 나라에서 징집, 그러니까 군대 가라고 이제 부를까 싶어가지고 피신을 했고, 이스라엘 애들은 전쟁이 났는데 자기 모국에 어떻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느냐 편하게. 그래서 이제 막 자기 본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.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가짐 이런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. 음. 그런 일이 있었는데 1950년 아마 50년 뭐 가을쯤 됐겠죠. 미국의 그 위스콘신 대학이라고 있어요. 위스콘신 대학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. 어, 졸업을 몇 달 앞둔 학생 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자기 나라로 빨리 가야 되니까 어떻게 뭐 그 학교를 그만두고 가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. 학교에서는 아니 전쟁이 났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피신을 하는데 이 바로 자기 나라 위험한 데로 간다 하니까 좀 황당해가지고는 그렇더라도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졸업은 하고 가라 이제 일이 됐었나 봐요.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막무가내로 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 고집을 부리는 거야. 그래서 갑자기 학교는 이제 막 학교대로 막 갑자기 비사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막 회의를 하고 하여튼 막 그렇게 했어요. 나중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뭐 학생 이렇게 뭐 하니까 우리가 조기 졸업 시켜가지고 학위를 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는 그 학교 생긴 일을 처음으로 조기 졸업을 시켜줬대요. 그래가지고는 대단하죠. 그리고 학생이 이제 어떤 뭐 한 3개월 정도가 뭐 조기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. 왔으면 그 당시는 뭐그 부산 정도가 안전하지 다른 데는 뭐 거의 다뭐 북한에서 거의 다 점령했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와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사람 그 장기려 박사라는 사람은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예요. 그래가지고는 사각개장 뭐 몇 개 놓고 이제 거기서 막 치료를 하고 뭐 이런 걸 유명하잖아요. 그래 하는데 이 이제 그 미국에서 온 그 학생이 전영창이라는 분이에요.
이분은 저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갔다가 이제 왔는데 독실한 뭐 크리스찬이죠. 이제 이분하고 어떻게 장기래 박사가 둘이 손을 잡고 그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요. 근데 장기래 박사가 뭐 의사니까 뭐 치료하는데 그럼 이 전영창 선생님 뭘 하셨냐 하면은 미국의 어떤 그런 살면서 어느 정도 인맥이 있었나 봐요. 뭐 교회 쪽이라든지 또 아까 말한 그 위스콘신 대학 이런 데 이제 소문이 났겠죠. 그래가지고는 그 의사만 있으면 뭐합니까, 그죠? 약이 있어야지. 그래갖고는 이분이 이제 그쪽에 인맥을 통해갖고 구호품, 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이걸 갖다가 그 지원받아가지고 그렇게 두 분이 이제 큰 공을 남긴 거죠. 그래가지고는 어, 아주 대단한 분이죠. 근데 장기래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텔레비에 많이 나왔잖아요. 막 북한에서 뭐 넘어와가지고 막 유명한데 이 우리 전영창 선생님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부각이 안 됐어요.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거기서 부산에서 거의 뭐 전쟁 끝날 무렵까지 활동을 하고 이제 거의 끝난 무렵에 그 거창해락 하는 데에서 일단에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. 와가지고 우리 학교 교장으로 좀 초빙하고 싶으니까 와달라 이리 된 거예요. 그럼 뭐 일단은 하기로 했겠죠. 그래서 왔는데 오니까 처음에는 학교 건물이 막 그냥 초라해요. 그 당시 그 뭐 샛별국민학교나 가는 그런 일선의 샛별초등학교겠죠. 그런 학교가 쓰고 있었는데 거기는 뭐 교실도 몇 개 안 되고 하여튼 좁아요. 그런데 음, 이제 교장이었던 뭐 모르고 왔겠죠. 이제 왔는데 교장이 취임하는 날 학생들이 막 책상하고 가방을 또 책상하고 의자를 두고 막 나간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. 다른 학교로 간다고.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창에서 농구가 그 일제 시대에 뭐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농구가 이제 전통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좀 그쪽으로 간다고 그랬나 봐요.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했는데 아무튼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또 시골에 뭐 학교 시설도 몇 변치 않은데 어 네덜란드로 알고 있어요. 네덜란드에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는 거기서 많은 지원을 받아요.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 그 서울에도 없는 최신식 그 학교를 짓고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기숙사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신식 그 시골의 학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삐까뻔쩍하게. 거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뭐 한 50년도 더 됐죠. 역사가 저기 아주 그 당시가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뭐야 학교에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었어요. 제 아내가 이제 서울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. 아니 서울에도 시세식 화장실인데 거기 그런 화장실이 있었냐고. 네덜란드 원조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. 거기는 그 학교 들어가면은 1학년 들어가면 화장실 쓰는 걸 갖다 교육을 시켜요. 왜냐하면은 이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서 다들 잘 모르니까 저 촌놈들이 많아가지고 휴지를 잘못 쓰면 막힌다고 그게.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이런 휴지를 이제 그는 끌어놔요. 근데 그게 막 요즘처럼 그렇게 막 하얀 게 아니고 잘 풀려야 되니까 일단 물에 그 노란색 그 뭐 그런 그 화장지를 쓰고 교육을 시키고 그랬어요. 아, 그래 이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분은 그분이 아들이에요. 그 진짜 그 선생님은 자료를 찾으니까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이분 아들이에요. 전승은 씨라고 아들인데 이 사람도 이제 결국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물로 받아가지고 선생 교장을 하고 또 이제 여기는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막 끝까지 하는 게 평생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친구 겸 그 교감이었던 사람한테 또 교장도 하기도 하고 자기는 또 뭐 중학교로 가기도 하고 이게 또 이제 학교가 중학교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세 개가 있으니까 그래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참 뭐 합리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학교 얘기가 음,
그리고 뭐 나중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하겠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분도 말하자면 고졸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 그런 편견을 깨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사람 위주로 뭘 하려고 애를 썼나 봐. 이거는 뭐 여담인데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이 되고 나가서 그 교육부 장관 말하자면 문교부 장관을 그 당시에 지금 이분 이 전성은 씨를 갖다가 하려고 했었나 봐요. 그랬더니만은 노무현이도 마찬가지고 얘기 지금 덜고 일어나가지고는 노무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안 나왔다고 얼마나 가시를 했습니까 쌍놈 새끼들이. 그랬는데 이분도 서울대를 나온 분이에요. 그런데 시골 교장이 문교부 장관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뭐 교육부 장관이겠나 문교부야 이름이 비슷한데 시골 교장 출신이 장관하면 안 된다. 개자식들이지. 막말로 막 저것들이 이제 저것들 생각에는 막 총장급들도 수두룩한데 왜 시골에 그것도 뭐 하필 시골에 교장 선생을 장관을 하려고 반대라 막 이랬대요. 우리나라 참 그런 나라예요. 개자식들 개만 못한 새끼들이지.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교육 쪽 그쪽이 아니고 그냥 청와대 중요 위치 그 자리를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발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찬용이라고 그 사람도 거창고등학교 선생하던 사람이에요. 교사. 제가 다음에 또 노무현 이제 두 번째 만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또 겹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찬용이라는 분도 중요한 그 직급이 뭐 장관급 정도 되는 그런 일을 했고 이분도 아마 청와대에서 근무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. 그게 뭐 하여튼 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랬어요. 이번에 아버님이 그런 훌륭하신 분이에요. 그래가지고는 참 많은 제자들도 훌륭하게 길도 내고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이 학교는 특이한 게 저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. 이 학교를 다니면은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씨 가면 뭉클해지네 갑자기. 아침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조회 시간이라든지 거기는 조회를 이제 운동장에서 간단하게 해요 그냥 인사만 끝내고 그래서 뭐 오랫동안 세워놓고 막 설비 연습 이런 거 없어요. 옛날에 우리 보면 막 운동장 오래 세워놓고 막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부터 막 교장 선생님 말하다 보면 애들 막 팍팍 쓰러지고 그래요 막 더운 날에는 그래도 막 했는데 이 학교는 딱 조회는 간단히 뭐 10분도 안 걸려 다 모아놓고 복장 검사하고 그냥 교장 선생님하고 차례 경력 끝이라 그럼 다 교실로 들어가요. 정류장에 이제 강당이 있는데 강당도 잘 돼 있어요. 강당에서는 서 이제 모든 걸 다 해요. 오래 시간 걸리는 뭐 강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다 하는데 가끔 한 번씩 무슨 하냐면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오늘은 매태 졸업생 누구가 그 감옥에 있는 매태 졸업생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걸 한 번씩 한다고. 그래 뭔가 보니까 그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간 선배들 중에 이제 막 그 당시 독재 시대니까 정의롭지 못한 그런 정권에 대해서 막 데모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.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뭐 계속 나오는 거야. 그래갖고 막 그, 그분들을 위해서 기다려고 이런 거 다른 학교는 없을 거 아니야. 막 석연할게.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그래도 이제 막 우리 선배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알게 되고 또 의식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. 그러게 하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음, 이 학교 학생들이 운동하고 이러니까 밑보이 가지고 교육부 말하자면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교장 선생님한테 그 고등학생인데도 아마 운동하는 애들이 있었나 봐요. 그래갖고는 그 학생들을 다 처벌을 해라. 말하자면은 그 학교 학생들을 처벌을 해라. 뭐 또 아니면은 잘라라. 뭐 제적시켜 이렇게 이제 문교에서 많이 압력이 내려왔나 봐요. 보통 학교 같으면 예하고 하잖아 그 당시에 뭐 박정희 때고 이럴 때 얼마나 그거 합니까 권위주의적이고 근데 이 학교에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우리 그리 못하겠다
이래 된 거야. 걔도 그렇게 열받았지 이제 교육부 이런 데서 이제 얼마들은 저것도 뭐 무슨 학교보다는 그래도 문교부라 하면 권한이 있을 때잖아요. 그죠? 장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다들 이 수직 구조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어, 고등학교를 갔다가 말하자면 그 기업체로 따지면 세무조사를 하는 거야. 그 기업체에서 세무조사 들은다고 완전 초비상 걸리거든. 그거는 뭐 막말로 뭐 걸라고 들면 뭐 안 걸리게 한두 가지 아니라고. 그래서 오면은 세무조사 하러 오면은 내 회사 다닐 때 그런 거 봤는데 막 그 엄청 신경 쓰고 막 접대하고 이랬다고.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왔는데 이 학교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접대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. 그 있는 대로 다 해라 너가. 그래 하고도 아무것도 뭐 틀린 게 없고 이래가지고는 그것도 다만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나 보더라고. 일반 사립 학교 가면은 비리가 엄청나 많은가 보던데 그런 것도 없이 그래도 잘 견뎌냈어요. 음. 그래서 그런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분이 장기려 박사님도 대단하시지만 두 분이 합해가지고는 그렇게 어,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. 근데 이제 이분은 그닥 뭐 알려지지 않고 이제 장기려 박사님만 많이 알려져서 제가 요런 건 잘 몰라 일반 사람들이.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. 하여튼 뭐 참 어르신이라 생각해요. 저는. 그다음에 뭐 바보의사 장기려 이분이야 뭐 진짜 엄청 유명하죠. 예. 장기려 박사님 이분은 북한에서 내려와셔가지고 그 사과개짝 몇 개, 병원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. 사과개짝 그 몇 개를 놓고 이렇게 진료를 하고 뭐 이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참 뭐 이산가족 상봉도 거절했다 하는 사고 뭐 참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지. 그래서 그뭐 장기르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대단하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안 하고 그래. 꼭 갖고 뭐 같이 일했던 분의 중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분, 물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보호를 받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같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거. 어, 그런 걸 엄청 올려봤어요. 요즘 뭐 참 어른이 귀한 세상이라서 여러 분들 계셨다. 특히 좀 전쟁 났다고 막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조기조기 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죠. 예, 예.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.